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감명 해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인데요. 갑인정축 개유 병진입니다. 사주가 음간이니까 일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음간일 경우는 이제 일간이 근이 있는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 있습니다. 근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사주는 이제 동절에 태어났고 해자축이라는 그 방합의 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합의 근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근이 있으니까 직업에 대한 뭐 확신이 부족하거나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아? 내가 이 직업이 맞아? 뭐 이 직업 힘들어? 이런 직업에 대한 그 유동성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한 직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일간은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직업적인 능력, 직업적인 실력이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금이 없습니다. 또 경금은 이제 천간의 경금은 직업적인 실력이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개수가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 생존 능력, 사업적인 능력,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나다, 사업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하는데 둘 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규모가 작은 형태의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주를 사주 기둥에 있는 그 복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주 기둥의 복덕을 봅니다. 그러면 연주와 월주는 서로 상생을 하는 관계고 일주와 시주는 서로 상극을 합니다. 연월은 이제 하늘과 땅이 서로 상생을 하는데요. 연간이 갑목이잖아요. 그러면 갑목은 기토와 합하여 갑기합토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의 갑목인 사주는 갑기합토를 하니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사주에 천간에 어디든 병화가 있으면 하늘이 내린 복이 있다. 그래서 천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복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그저 되는 것도 많고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일도 많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인년생이 천간에 병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여기서처럼 이렇게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우수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타고남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기합토하고 이 토를 생하는 화생토 해주는 병화가 천간에 있으면 하늘의 복을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를 보시면 이제 일간이 개수잖아요. 개는 무토와 합을 해서 무계합화거든요. 그러면 이 일간이 상극을 받아야 일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계합화할 때는 천간에 임수가 있어야 일복이 많다,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로는 임수가 천간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분이 회계사예요. 네, 개업을 한 회계사인데 여태까지보다 이모대운이 와서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임수가 사주에 없어도 대운에서 임수가 오면 그때 일복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세운에 왔으면 그 한 해에도 일이 잘 된다,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간의 근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주 기둥에 숨어 있는 걸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팔품을 보시면 축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축월에 무토가 있으면은 우수한 타고난 재능, 탁월한 재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재능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토도 있고 진토도 있으니 우수한 재능, 탁월한 재능은 아니지만 진중에 무토, 축중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생존 재능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절에 이제 병화가 있으면 환경에 덕이 있어요. 유리한 환경입니다. 병화가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고요.
간목이 있어서 직업적인 인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 자기를 사회에서 직업적으로 이끌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인덕이 있는 것이고요. 지도자 인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인목이 있으면 생존인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딜 가면 밥 사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부족하면 생활비도 대주고, 누군가가 차도 사주고,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돈을 도와주는 생존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방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직업활동을 하는 환경이 막 체계가 잘 잡히고 안정적이고 완성된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방합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생존하고 생활하고 직업 환경이 되게 안정적이어서 자기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환경에 적응만 하면 환경의 덕을 보기도 하는데, 방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환경의 덕을, 안정된 직업적인 환경의 덕을 보이지는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환경을 살아간다. 직업 환경도 스스로 자기가 개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월지가 삼합은 있습니다. 삼합이 있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직업적인 재능이 있고 전문적인 직업 재능이 있다. 삼합이 있으면. 그리고 평생 그 직업 재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삼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령이 계수입니다. 당령, 계수의 이 계수는 축월의 당령 계수는 지지의 신금 계수의 상생이 있으면 이거를 지지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금 계수의 상생이 있으면 이제 이분은 이렇게 유축해서 유축 삼합을 해서 삼합을 하고 신금이 지지에서 계수를 생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축월의 신금이 계수를 상생하는 이 상생은 부모가 하시던 유업을 이어받거나 아니면 이제 전통적인 걸 이어받거나 그 선대에서 물려준 지식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환경에 필요한 그런 직업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잘 합니다. 또 이렇게 축월의 계수가 투관을 하면 이 사람은 항상 현실에 살고 현실에서 일이 있고 현실에서 바쁘게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령이 투관을 하면 항상 현실이 있다. 현실에 몰두한다.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령이 첫 번째 배합인 계수가 간목이 첫 번째 짝, 배합, 희신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요. 계수, 간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환경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지식과 학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에서 실력이 있고 자기 영역에서 항상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있다, 항상 벌여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 계수를 보는데요. 축월의 이제 기토는 환경에 적합한 토로서 환경을 중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는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좋아서도 하지만 환경에 적합하기도 합니다. 진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의 변화를 또 볼 줄도 아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간목도 있고 신금 계수도 있고 기토 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목 병화가 있습니다. 이 간목 병화는 이제 이 계수 당령의 간목 병화는 우리가 이거를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이 영역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영역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환경에서 되게 실력이 있고 언제나 실력을 쌓고 상업이 있으니까 자기의 직업적인 능력을 열심히 향상시키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정화를 보시면 이 정화는 우리는 이거를 정화가 기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합을 다 갖춘 상태에서 귀신 정화가 있으면 이것을 방법론 변경이라고 해요. 방법론을 변경.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갈 방법론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적성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추월, 계수, 당령, 계수 분야에 태어났으면 이 계수 분야라는 거는 인간의 근본을 연구하고 윤리, 도덕, 철학적인 그런 인문 지식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뭐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뭐 교수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화를 만났기 때문에 적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적성에서 정화를 만났으니까 이 정화는 뭐 신체, 예체능도 해당되지만 돈, 금융, 재무 이런 쪽으로 정화가 돈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무, 금융, 회계, 재무 이런 경영학 쪽의 적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경영학적으로 이제 약간의 적성의 변경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그것은 정화 때문인데 정화가 이제 돈과 관련된 뭐 세무, 재무, 경영 이런 쪽에 적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정화 때문에 정화가 있어서 적성을 변경해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있으니까 갑목을 키워서 갑에서 을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목에서 을목이 성장해서 을병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럼 을목병화는 이제 사회과학 계열 중에서 상경 계열로 또 자기의 적성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경영학 전공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분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회계에 자기 개인의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을 볼게요. 이제 여기서 지울게요. 격은 유축 삼합을 하고 출월에 사유축 삼합을 이루었으니까 신금이 격입니다. 그래서 유축 삼합을 하니 신금이 격입니다. 그래서 편인격이에요. 네. 격. 아이고. 격. 편인격. 네. 편인격은 상신이 편관입니다. 그럼 이제 상신 편관이 이렇게 월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월지에서 토생금을 하죠. 그러면 이게 월지 안에서 살인 상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월지 안에서 상신과 격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 또한 월지에서 살인 상생을 갖추고 태어나면 하늘의 복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상신도 있고 격도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신을 가지고 상신의 상생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죠. 또한 이제 주왕이 주왕 묘지 월생이 삼합을 이루면 재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주왕이 삼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재능도 있는데 돈복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상신 편관 그러면 이 상신에 기신, 식신이 있나 보는데요. 현관은 있는데 식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구신, 편인격이 구신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편제가 있어요. 편제가 있는데 편제가 있으면은 이 편제가 이제 기신이니까 편제가 격의 기신이잖아요. 기신이 있으면 이것을 제하기 위해서는 비견 구신이 있어야 하는데 비견 구신은 없습니다. 그럼 비견 구신이 없으면 이분은 이제 제극인을 하는 것이죠. 제극인을 하니까 이분이 뭐 살인상생 해가지고 편인의 특수한 그 능력을 쌓아서 살인상생을 해서
살인 상생을 하면 이제 특수임무를 맡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극인 하니까 특수임무를 맡거나 또 인비식, 비견이 없으니까 인비식으로 뛰어난 재능을 펼쳐서 자기의 지식으로 뛰어난 재능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의 혜택을 주고 문파를 거느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 개업 상태인데 회계법인이거나 뭐 이렇게 큰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제 직원 한 명 데리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세배의 가치를 검증을 통해서 갖는 그런 구신자는 아닌데 이제 이 경진대운에 이 사람이 결실을 이루는 그런 운세인데요. 이 경진대운에 무토, 병화, 경금을 이루고 또 정화가 있으니까 간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경금 이렇게 해서 요때 이제 벽갑하고 인화에서도 결실을 이루기도 하고 무토, 병화, 경금으로 이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계사 시험을 보고 이제 회계사의 재능을 그런 검증을 거쳐서 직업적인 재능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회계사 사주를 살펴보았고요. 네, 감사합니다.